안녕하십니까, 김배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포티지 GT 라인과 그래비티 라인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GT 라인은 지난주에 독일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K5였나요? 그 차도 그렇고 K3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GT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점하고 어떤 디자인 사양적으로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 그 다음에 국내 출시 가능성까지 같이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티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993년도에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도시명 SUV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 스포티지가 처음 이렇게 개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거듭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5세대까지 왔는데 이 차를 보시면은 디자인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좀 예전 디자인은 사실 올드해 보이기는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좀 나름 센세이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마음에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와 기아의 이 라인업 차이를 좀 달리 가져가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현대는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패키지를 국내나 해외나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는 해외는 이 X라인, 소렌토 X라인 있죠. 이거는 좀 오프라이든 패키지 개념인데 우리나라에 출시를 해주진 않았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GT라인을 해외 유럽에 이번에 공개를 해서 연말쯤에 유럽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출시를 아직 미정이고 대신 하는 게 이제 그래비티가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 패키지인데 GT 라인을 우리나라에 좀 출시하면 그 수요도 그래도 나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N 모델처럼요. 현대에서 밀고 있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현대와 기아가 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실외 디자인이 어떤 차이를 두는지 GT 라인과 그래비티 라인 한번 알아볼게요. 스포티지 일반 모델이고요. 그래비티 라인이고요. 요거는 GT 라인 모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좀 보시면 역시 GT 라인은 전면부에 현대에서 N 라인이든 엠블럼을 따로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엠블럼을 넣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비티 트림은 전면부의 범퍼라든지 그릴이 일반 모델하고 좀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GT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범퍼의 디자인이 벌집 형상으로 좀 다르죠. 그래비티하고도 다르고 일반 모델하고도 다르고 밑에 부분 범퍼도 이렇게 벌집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디자인을 달리 가져갔는데 그래비티는 벌집을 위아래 같이 비슷하게 최대한 가져가려고 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스키드 플레이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넣어준 걸 알 수 있고요. 범퍼 상단부는 일반 모델이든 이 그래비티 모델은 다 실버로 해서 넣어줬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의 A필러 같은 경우는 이 하이글로시로 루프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숏바디다 보니까 짧아 보일 수 있잖아요. 차를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끔 벨트 라인 위하고 하단부하고 좀 나눠놓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금 혜택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소비자가 많이 안 찾게 되면서 판매량도 저조해서 거의 많이 안 팔리거든요. 예전에 뭐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었는데 아이오닉 5가 아니고요. 그래서 현대기아나 이런 제조사 측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다음 대체제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많이 출시를 하지 않고 유럽 쪽에 많이 전략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 표를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전체 판매량이 650만 대가량 보시면은 221년 기준으로 전기차는 약 50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4만 대가량 전기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1년도에 팔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덜 팔리고 있죠. 그래서 20년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수치가 올라왔고요. 유럽은 이 친환경차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친환경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어떻게 세금 혜택을 가져가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측면 디자인을 알아볼게요.
측면 디자인 보시면은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는 측면부에 도어거든요. 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GT 라인 같은 경우는 측면부가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버 톤은 따로 빼고요. 차라리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대신 이제 하이그로시라면 이 스크래치에 좀 약할 수는 있고요. 벨트 라인도 실버 톤으로 넣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모델하고 좀 비슷하게 넣었고, C필러 같은 경우는 이 숏바디다 보니까 이렇게 롱바디 그래비티 라인과는 좀 차이가 있죠. 롱바디 그래비티 라인은 벨트 라인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분이 블랙으로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GT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벨트 라인이 위쪽으로 이렇게 층을 져서 나눠지는 그런 디자인을 썼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휠 디자인도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출시된 그런 모델을 그대로 썼습니다. 대신 이게 휠의 사이즈는 좀 다른데, 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그래비티는 이런 식으로 19인치 휠 디자인이 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GT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일반 모델에 들어간 18인치 휠 디자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휠하우스 클래딩, 휠 아치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무광에 부식 처리가 돼서 오프라인 패키지를 좀 부각하는 느낌이 들고요. GT라인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 처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면부 디자인 한번 알아볼게요. 후면부 보시면은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실버 톤으로 범퍼 쪽을 강조하는 듯한 디자인을 썼고요.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스키드 플레이트는 따로 도장 처리는 하지 않고 이렇게 부식 처리된 걸로 들어가 있고, GT라인 같은 경우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가 이 부분은 하이그로시 처리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비티는 이렇게 부식 처리된 무광이죠. 이 차이가 있고, 방향 지시등이 유럽형 숏바디는 범퍼 하단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또 미국에 출시되는 차량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하단부에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선호 사양은 이렇게 위쪽으로 있는 거를 더 선호도가 높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구분이 좀 가시나요? 요게 숏바디 모델이고요. GT라인이죠. 요게 그래비티 롱바디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디자인이 다릅니다. 위쪽의 라인도 벨트 라인부터 시작되는 이 은색 실버 라인이 위쪽까지 이렇게 층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비티 라인 롱바디는 이쪽에 쿼터 글라스가 들어가고요.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벨트 라인부터 여기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방향 지시등이 유럽 사양에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내수 사양은 방향 지시등 위쪽에 있고, 범퍼 하단부는 여기 이제 반사판 리플렉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 디자인이 좀 더 19인치 휠이라 좀 더 커 보이죠. 그 다음에 측면부에 이쪽 보시면 하이그로시 된 도어 하단부 가니쉬가 들어갔고요. 그래비티 라인 같은 경우는 도어 하단부 가니쉬가 이렇게 실버 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차량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차가 생각보다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나름 괜찮게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차급을 상대적으로 좀 높이는 효과도 있고, 2열하고 트렁크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실내에 대해서 간단히 또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실내 가장 큰 차이점이 스티어링 휠인 것 같아요. GT라인 같은 경우는 D컷 핸들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디자인이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죠. 마치 예전에 K5 GT처럼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 스포티지 그래비티 모델은 일반형하고 그래비티 모델하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비티 라인하고 GT 라인은 시트 디자인인데, 시트도 보시면은 이 볼스터 쪽, 측면부 쪽, 허리지대 쪽으로 스웨이드가 적용된 걸 알 수 있고요. 파이핑도 적용되어 하지만 그래비티 모델은 일반 모델하고 똑같게 옵션을 선택해서 이 프리미엄 옵션 시트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스웨이드하고 퀼팅을 넣는 거로 해서 시트 디자인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비티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GT라인하고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하고 완전 컨셉 자체가 다른데,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퀼팅이 들어가서요. GT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 상단부 보시면은 GT라인에 이런 엠블럼이 이 자수가 박혀 있고요. 메인부는 가로로 이렇게 쭉 층지게끔 한 좀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그럼 2열도 한번 볼까요? 2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면 이 GT라인 같은 경우는 측면부 도어 쪽에 이렇게 알칸타라로 마감 소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 나름 괜찮다, 고급스럽다. 이게 EV6에서도 GT 라인이었나요? 거기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GT 라인에 특화된 이게 패키지 옵션으로 마감재를 해놓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래비티 트림이라든지 일반 트림의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퀼팅이 들어가죠. 나름 괜찮아요, 이것도. 측면부는 알칸타라가나 인조 가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트림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사양 같은 경우는 이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시트에 이제 메모리 기능을 하게 되면 위치를 메모리 기능 세팅해서 이 차를 두 분이 뭐 와이프분하고 남편분이 이렇게 타실 때 번갈아 타시더라도 시트 위치 조정을 버튼 한 번을 누름으로써 쉽게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유럽 사양은 그게 빠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 손잡이라든지 이쪽 부분도 카본으로 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 내수 사양의 최고급 트림은 나무목 무늬인데 플라스틱인데 코팅 처리를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라면 유럽 사양은 3전 공조 장치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열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여기에 온도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2열도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면 도어 포켓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유럽 사양은 도어 포켓은 따로 없습니다. 별도의 포켓이요. 그리고 유럽 사양 같은 경우는 424 이렇게 개념으로 가운데를 접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2014년식 뭐 2010년식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이런 차들에는 이렇게 424 개념의 시트가 폴딩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호도가 좀 낮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키도 넣고 뭐 보드도 넣고 할 수 있게 긴 짐을 넣을 수 있게 유럽 사양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6대4 폴딩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트렁크 공간이 롱바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넓고요. 유럽 사양은 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 사양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통풍 시트 기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사진도 풀옵션일 것 같은데 빠져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통풍 시트를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럼 다음으로 국내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 건데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국내 출시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타페도 그러고 기타 차종들이 투싼도 그러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지 않았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로 그 대체를 할 것 같은데 사륜구동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안 되는 게 아쉬워요. 이게 연말쯤에는 좀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전에 있었는데 사륜구동에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GT 라인이 우리나라에 출시될 거냐 그런 부분은 출시를 했다면 아마도 초기에 벌써 나왔을 텐데 아직은 미지수고 유럽에서의 인기가 좀 높다면 우리나라에 좀 출시를 모델이었더라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GT라인과 그래비티 디자인 사양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김벤치였고요.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